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문에 쌍특검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노린다, 야당에서 이런 제하에 또 이렇게 얘기가 있고 하는데,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했죠. 여기에 써놓은 거 보니까 분당 수준의 탈당,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아마 이제 탈당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이준석 혼자 나간 거죠. 그리고 그건 국민의힘이나 이준석이나 특히나 두 팀보다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마음고생하느니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정치,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활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죠. 아직 이준석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냥 청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쌍특검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우리 조선일보에 참 유능한 기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설에서 쓰는 것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정확하게 팩트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실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정원 기자란 사람이 썼는데, 문검찰 19개월 수사 김건희 여사 혐의점 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강욱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고발, 참 이 친구 여러 가지 했네요. 당시 검찰 증거 부족에 기소 못해, 이런 소제목으로 김건희 특별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전 민주당에 있다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 작전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는데, 김 여사가 2010년에서 2011년 주가 조작 과정에 권 전 회장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특수수사 전문인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며 대표적인 친문검사로 꼽힌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검찰이 19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친정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좌가 동원된 것만으로는 주가 조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91명의 명의 157개의 계좌가 동원됐는데,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권 회장, 증권사 직원 등 14명에 그쳤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곳을 상대로 6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5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 관련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미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이제 같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몰카인 명품백 의혹, 대통령실 침묵 논란 기호 여론도, 이 부분은 우리 원선우 기자가 썼네요. 특검 대상 아닌데도 연계대 확산, 비윤리적 취재 영상 계속 유포돼, 야권 김영란법 위반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두 사안은 발생 시점도 내용도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르는 데는 특검과 명품백 사건을 연계하려는 총선 전략에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걸어 윤 대통령을 제19 감싸기 프레임으로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명품백 수수 장면을 기획 녹화한 측에서는 이 영상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 야권이 노리는 진짜 내용과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주가 조작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란 말도 나온다. 명품백 논란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죄송합니다.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한 목사가 작년 9월 서울 서초동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방을 전달한 목사는 수차례 방북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받는 적이 있다. 영상 공개 후 야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과 관련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는 사석에서 공작성 함정 취재를 하거나 가방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한다. 김 여사를 사법 시비로 끌고 가려는 공작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른바 함정 몰카란 점도 제기됐다. 영상을 공개한 측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크다면 인정된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윤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의 침묵이 오히려 논란을 계속 끌고 간다는 반론이 나온다. 주가 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특검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했다. 한 여권 인사는 명품백 문제는 사법 절차에 따라 원칙 대응하는 식으로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원선우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그 특검 전번에 다른 나와서 어떤 변호사인가 얘기를 하던데 한 8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기자가 이종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9개월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가족 관련 수사지휘를 중단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전혀 그 힘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로 놓고 그것도 중앙지검에서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이 19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그게 이제 뭐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징역 이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뭐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건 뭐 특검할 내용이 아닌데 이제 그 얘기한 대로 역시 뭐 이제 총선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가? 이런 내용만 지금 우리 유정훈 기자가 쓴 내용처럼 이것만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은 특검할 수도 없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명품백 그것도 마찬가지로 몰카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를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사들이 집중적인 수사를 했었고 그래도 이제 무혐의였단 말이지. 그 다음에 몰카의 명품법인 것은 그걸 갖다가 뭐 촬영